SNU 아이 클리닉. 안녕하세요. SNU 안과 원여경 원장입니다. 혹시 안과 의사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20/20 언해피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력 검사에서 1.0이 나오지만 정작 환자 본인은 빛번짐, 겹쳐 보임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위수차입니다. 고위수차는 단순히 눈이 피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막이나 눈의 구조에 존재하는 미세한 불규칙성 때문에 빛이 망막에 정확히 한 점으로 모이지 못하고 퍼지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처럼 빛의 경로가 미세하게 흐트러지면 보이기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명도가 떨어지고 다양한 시각적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시력표를 검사할 때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야간 운전할 때 신호등 빛이 번져 보이거나 글씨 옆에 잔상이 하나 더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대비감도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시나 원시, 난시는 저위수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저위수차는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며 대부분 안경이나 렌즈로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수차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안경이나 렌즈로는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을 써도 현재 느끼고 있는 시각적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밤에는 동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위수차로 인한 시각적인 불편감이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약 10에서 20여 년 전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이러한 증상을 이야기하며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수술받은 분들이 겪는 수술 후 빛번짐 증상은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기술적인 한계의 영향이 더 컸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기의 레이저 장비와 검사 기술은 지금보다 정밀도가 낮았고 고위수차를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검사 장비와 레이저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눈의 광학적 특성과 고위수차를 훨씬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시력 교정 수술과 단순히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고위수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구면수차와 Q값의 변화입니다. 시력교정 수술은 각막 중심부를 정밀하게 절삭해 굴절력을 조절하는 과정인데 이때 각막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타원형 형태가 변하게 되면 Q값이 달라지고 그 결과 빛이 한 점에 정확히 모이지 않고 퍼지면서 구면수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의 각막은 원래 중심부가 더 가파르고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는 타원형 구조라서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의 한 점에 비교적 정확하게 모이는데요. 우리 눈의 각막은 완벽한 둥근 공 모양이 아니라 빛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 자연스럽게 비구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광학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근시처럼 절삭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 후 각막의 형태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구면수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시력이 1.0까지 회복되더라도 야간에 빛번짐이나 눈부심 같은 시각적 불편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코마수차라고 불리는 비대칭 굴절 이상입니다. 코마수차는 주로 각막의 중심과 레이저의 중심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각막의 형태가 비대칭일 때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수술 단계뿐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 연관 오류 때문이죠. 수차를 분석하는 장비는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검사 중에 고개가 약간 기울어지거나 시선이 흔들리는 경우 기계가 이를 실제 각막 형태의 문제로 이해해 측정값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측정 오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실제 각막 상태와 다른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계가 제공하는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검증하느냐는 의료진의 경험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수술에서는 레이저 중심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동공의 중심과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바라볼 때 시선이 지나가는 축이 서로 다를 때가 많거든요. 만약 기계가 보여주는 동공의 중심만을 기준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물체를 보는 시선의 축 기준에서는 수술 중심이 약간 어긋날 수 있고 이러한 중심 오차는
코마 수차와 같은 고위 수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력 교정 수술에서는 단순히 동공 중심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각막 반사 중심이나 시선축 등을 함께 고려해 보다 정확한 수술 중심을 결정하려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고위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전에 고위 수차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결과에 맞는 수술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에서 고위 수차의 양이 비교적 낮은 안정적인 상태라면 기존 각막의 광학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표준 절삭 방식이나 수차 증가를 최소화하는 절삭 방식으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위 수차가 정상보다 높거나 각막 형태의 불규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맞춤형 절삭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수술은 수차를 분석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시선의 흔들림이나 측정 오차가 발생하면 분석 데이터가 실제 눈 상태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에서 고위 수차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거나 각막 중심 정렬, 동공 크기, 절삭 범위, 각막 픽성 등을 종합했을 때 각막을 절삭하는 방식이 시각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각막을 깎는 시력 교정 수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막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 안에 렌즈를 넣는 ICL 수술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CL은 각막을 직접 절삭하지 않기 때문에 각막 유래, 고위 수차 증가를 줄이는 데 유리하며 특히 고도근시나 각막 절삭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눈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서 각막 수술보다 빛번짐이 더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의 구조와 시각 증상을 함께 평가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묻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좋다면 왜 안과 의사 중에도 안경을 쓰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시력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만 일부 안과 의사들이 수술을 직접 받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눈은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수술 후 시력 포상 숫자는 좋아질 수 있어도 빛번짐, 눈부심, 대비감도 저와 같은 시각의 질 측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 수차가 높거나 각막 중심축의 미세한 어긋남에 예민하거나 동공 크기에 비해 절삭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깨끗하고 만족스러운 시력은 단순히 시력표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읽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막 중심의 정렬, 동공 크기와 절삭 범위의 관계, 기존 고위 수차의 양, 각막 형태의 규칙성까지 모두 정밀하게 고려해야 비로소 시력의 질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의 상태를 단순한 안경 도수처럼 하나의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의 도수뿐 아니라 각막의 모양과 광학적 특성까지 꼼꼼히 평가한 뒤 수술을 계획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